상간녀의 결혼식에 난입해 아수라장을 만드는 본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그게 바로 저예요. 저도 그 화제의 주인공이 될 줄은 몰랐네요. 누구보다 소극적이고 후퇴하는 걸 싫어하던 제가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면 그랬겠어요. 모든 것이 그 인간과 상간녀 때문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장난치고 조롱하던 둘을 평생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아요. 남들처럼 평범하게 결혼해서 평범하게 아이를 낳고 살아가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나를 평생 사랑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남자와 결혼식을 올렸죠. 그리고 신혼여행을 떠났던 그때 그 여자와의 첫 만남이 시작됐다. 아마 오빠, 어떻게 여기서 만나 남편과 달콤한 신혼여행을 즐기며 바닷가 근처를 걷고 있는데 뒤에서 한국말이 들려왔다. 뒤돌아보니 여자가 제 남편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오빠, 신혼여행 온 거야? 여자, 너가? 여긴 무슨 일로? 남편, 나는 여기 출장 왔어. 근데 어떻게 여기서 만나지? 오빠, 너무 신기하지 않아? 여자, 그러게. 남편은 살짝 당황해하는 눈치였다. 잠시 정적이 흘렀을 때 여자가 남편에게 재촉했다. 여자, 소개 안 시켜줄 거야? 오빠. 와이프분께서 어색해 하시잖아. 그제야 남편은 어색하게 저희 둘을 소개시켜 주었다. 그 여자는 매우 당당하게 나에게 악수를 청하며 자신을 소개했어요. 안녕하세요. 주미해요. 보시다시피 제가 출장 중이라 결혼식을 못 갔네요. 그래도 축의금은 오빠 통해서 전달할 거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집들이 하게 되면 꼭 초대해 주세요. 우리 동아리 사람들끼리 꽤 돈독했거든요. 진철 오빠가 둘이 소개시켜줬다면서요. 나랑은 진철 오빠랑도 꽤 친해. 아, 그러세요.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한국에 가서 정식으로 한번 식사 자리 마련할 테니 그때 한번 봐요. 좋아요. 오빠 통이 많이 들었어요. 너무 착하다고. 식사하러 가는 중이세요네. 여기 근처에 맛집이 있다고. 어쨌든 혹시 햄버거 집에 가실 건가요? 네, 거기 가시는군요. 그쪽도 거기 가세요? 그때 남편이 중간에서 다급하게 끼어들며 우린 다음에 보자 하며 데리고 가지 않았더라면 아마 저희는 셋이서 햄버거를 같이 먹었을지도 몰라요. 해외여행을 다녀온 곳이 신혼여행지로 유명한 휴양지에 출장을 왔다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혼부부가 신혼여행을 왔는데 어디 가냐? 는 질문 등 일정이 어떻게 되냐는 등 물어보는 것은 솔직히 좀 싫었어요. 내 남자에게 오빠 하며 엉겨붙는 여자가 있다는 건 불편했고요. 만남이 끝나자마자 제가 싫다는 태도를 좀 보였더니 남편이 워낙 부침성이 좋은 애라서 저렇게 따르곤 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별로 친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말했네요. 그때까지 정말 행복했었어요. 이 사람을 만나서 긍정적으로 변하고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제게 남편을 소개해준 사람은 제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같은 대학 동아리에 좋은 남자가 있다며 우리 둘이 잘 맞을 것 같다고 하여 내 전화번호를 주었던 게 시작이었죠. 생각해보니 결혼을 준비하고 바쁘게 하느라 정말 바빴는데 주선자에게 제대로 된 선물 하나도 못 해준 것 같다고요. 주로 주선자에게 옷 한 벌을 주는데 나중에야 전화했더니 그랬더니 우리 사이에는 왜 그런 걸 챙겨야 하는지 거절을 받았어요. 그래도 그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귀여워서 날 부르더니 정장 한 벌을 입고 나에게 맞춰주었어요. 그리고 감사의 말을 전했어요. 너 없었으면 이렇게 좋은 남자를 만날 수도 없었어. 우리 남편을 소개시켜 주어서 고마워. 앞으로 잘 살게. 이런 말을 한 다음에 말싸움하다 난리를 치는 건 아니에요. 그럴 데 없어. 걱정 마세요. 형건이는 남자로서도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그러니 다른 여자들이 그를 잡아가기 전에
너에게 빨리 소개시켜준 거잖아. 현관이 그 사람은 동아리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내가 꼭 봐야 해. 괜찮은 여자가 있으면 무조건 1순위로 너한테 소개시켜줄게. 그리고 잘 살 거야. 아무튼 결혼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네. 신혼여행은 잘 다녀왔고 휴양지로 간 게 좋았어. 정말 좋았더라. 하지만 거기서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어. 남편이 대학 동아리 후배를 만났어. 하거든. 누구 같은 대학 동아리 후배면 나도 아는 사람이겠지. 이름이 뭐였더라. 주미혜. 아니 주미혜. 그 여자가 그곳에 있다며. 진짜 이거야? 이름이 주민이라고 했대. 출장 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서로 인사하고 어색하게 헤어졌어. 원래는 함께하기 좋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뭔가 친구처럼 굉장히 순진한 타입이라 어디서 밥 먹을까 물어봐서 조금 쪼개 물어보더라고. 아, 그랬군요. 미애를 의심했겠구나. 이름만 언급했을 뿐인데 진철이는 너무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미소를 지었더라. 어쩌다가 다시 만나야 한다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 급하게 헤어졌지만 마음이 불편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놀랐는지, 무슨 생각이었길래 계속해서 기분이 안 좋았는지. 며칠째 그 표정이 잊히질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다시 진철이를 만나자고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그제야 어렵게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야기한 지 좀 된 것 같은데 미애가 현건을 좋아했었거든. 아, 그냥 좋아했다고. 나는 그때 뭘 할까 싶었지. 그런데 미애가 조금 집착이 심했어. 약간 스토커 같았대. 나는 그걸 말하고 싶진 않지만 걔가 출장이 있는 곳으로 갔을 수도 있겠지만 그 우연이 겹친다는 건 좀 이상하더라고. 일부러 거기에 왔다는 거야? 아이고, 설마 그럴 리가 없잖아. 아무리 할 짓이 없어도 그건 아니라고. 하지만 미애는 상상을 뛰어넘는 애니까. 무슨 아이돌을 쫓아다니는 여고생 같았다던데 현건이 쫓아다녔대. 대학 시절에 우리끼리 술 마시고 있으면 어떻게 알고 막 불쑥불쑥하기도 했었어. 나타나곤 했었거든. 술을 진탕 마시고 현건이한테 오빠 왜 자기는 안 만나주냐고 행패를 부린 적도 있고. 뭐 어릴 때니까 이런저런 일이 다 있었지. 순수하게 좋아한 것이 아니라 약간 내 남자라고 생각한 것 같기도 하고. 현관이가 동아리 모임에 늦으니까 미애가 너무 자연스럽게 현관이 본가 전화번호로 전화를 거는 거야. 보통 본가 전화번호까지는 모르지. 그때 진짜 이상하긴 했어. 어우, 갑자기 그때 생각하니까 오싹하긴 하네. 어쨌든 미애도 이제 철들었겠지. 그게 언제적인데? 그 정도면 둘이 사귀었던 거 아니야? A 현건이 미를 안 좋아했대. 그런 여자 스타일이 딱 질색이라더라. 물론 내가 그 둘의 내막을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둘만의 일이니까. 하지만 내가 걱정할 만한 일은 없을 거야. 내가 보장할게. 단지 내가 신경 쓰이는 일이 생길까봐 그게 좀 걱정돼. 내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어. 미애가 워낙 이리저리 통통 튀니까 걷잡을 수 있어야지. 걔는 원래 대학 시절부터 그랬대. 누구나 과거는 있으니까. 심지어 사귄 것도 아니고 그쪽에서 남편을 좋아했던 게 나로서는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만약 전 여친이었다면 신경 쓰였겠지. 처음에는 그 사실을 그저 가볍게 넘겼고 남편을 믿었어요. 누구나 그렇잖아요. 다른 남자는 몰라도 우리 남자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이상한 확신 같은 게 들었던 것 같아요. 남편을 너무 믿었던 탓인가요? 배신당한 그 순간에 아픔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잔잔했던 내 일상에 폭풍이 몰아친 그 사건이 발생했던 것이죠. 신혼이니까 사소한 일 하나하나에도 다투는 일이 많았어요. 그날은 무슨 이유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사건으로 남편과 싸우게 되었고 감정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싸운 후로 냉전 상태를 3일 내내 지속했습니다.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냈는데 남편이 한마디만 먼저 걸어주면
저는 먼저 미안하다고 할 계획이었어요. 그러나 고집이 센 남편은 결코 먼저 말을 걸지 않았다. 그렇고 그날 남편은 문자로 오늘 회식이 있다 는 말 한마디만 전달한 뒤 연락이 두절되었다. 보통 회식이 있을 때는 밤 12시 전에 들어오곤 했던 남편이 그날은 새벽이 되어도 들어오지 않았기에 전화를 걸었다. 술을 마신 후라도 한 번도 연락이 닿지 않은 적이 없던데 그날따라 전화도 받지 않았다. 혼자서 애타게 남편의 연락을 기다리며 늦은 새벽 남편으로부터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우리 생각할 시간을 좀 가져보자. 너와의 결혼 생활이 정말 진흙 같고 힘들어 라는 메시지였다. 심장이 덜컹거리는 느낌이었어요. 전화를 걸어봤지만 여전히 제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손이 벌벌 떨리고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흘렀어요. 그러다가 저는 울면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1분이 1시간처럼 느리게 흘러갔어요. 그리고 해가 떠오를 즈음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쭈쭈매며 저에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회식 자리에서 술을 과하게 마셔서 과장님 댁에서 신세를 좀 져버렸어. 연락했는데 정말 미안해. 그 이유가 뭔데 대체 뭐냐고. 아니, 과장님께서 자꾸 집에 오라고 해서. 한 잔 더 하자고 하는 게 내 직속 상사였는데 그걸 거절하기가 좀 힘들었어. 그거 말고 나랑 헤어지자고 문자를 보냈잖아. 언제 생각할 시간을 좀 갖자면 결혼 생활이 지긋지긋하다면 아니, 난 그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남편은 갑자기 당황하며 횡설수설하더라고요. 눈앞에 문자를 보여줬어요. 문자를 보낸 것도 몰라서 설마 기억도 안 나는 거야? 술 취해서 이런 문자를 보내는 거였어? 취중진담이야. 아니야, 이거 내가 보낸 게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내 번호는 맞는데 이게 누가 장난친 걸 거야? 내가 왜 그런 말을? 죄송합니다. 원문이 제대로 해석되지 않아 다시 요청해 주시겠습니까? 회피해 버렸다고 해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분명히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왜인지 모르게 그때 신혼여행지에서 만난 미혜라는 여자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부터 남편을 100% 신뢰하기 어려워지더라고요.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던 사람이 어쩌면 나를 배신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괴로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느낀 그 감정과 고통은 말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얼마 후 주선자였던 진철이가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멀리서도 어두운 표정이 느껴졌어요. 만나자마자 저에게 봉투 하나를 내밀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뭐예요? 돈을 돌려주긴 좀 그렇지만 이미 정장은 내가 입었으니 돌려주겠어. 뭐 하는 짓이야? 돈을 돌려줘야 하는 거라고. 진심으로 미안하다. 불편하게 하지 말고 빨리 무슨 일인지 말해줘. 병건이 미애랑 만나고 있는 것 같아. 나도 얼마 전에 알았어.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모두 알고 있어. 나도 그놈이 그럴 줄은 몰랐어. 그 말을 듣자마자 더 이상 말이 나오질 않았지. 진철이는 고개를 숙이고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고 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 눈물만 흘렸다. 그리고 겨우 한마디 내뱉었어요. 확신했어요. 그렇다더라. 얼마 전에 동아리 모임을 했는데 거기서 갑자기 둘이만 사라졌대. 그리고 목격담이 꽤 많아요. 둘이 만나고 있는 거 몇 번 들킨 것 같더라. 요즘 바빠서 동아리 모임을 못 가는데 그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줄은 몰랐지. 같은 남자로서 형건이한테 물어봤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라. 그래놓고 와이프한테 말하지 말라 달래. 그런 놈을 내가 너한테 소개시켜줬으니 내가 100번 잘못했다. 나도 많이 고민했어. 형건이가 다시 맘을 잡고 너한테 잘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되면 좋겠어. 평화로워질 텐데
그걸 가만히 지켜보면서 모른 척 해주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절친의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는 것을 말해줘야 하는 것이 맞는 건지 혼란스럽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솔직하게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만나자고 한 것이야. 형건이 그 자식도 웃긴 게 미애한테 넘어갈 거였으면 대학 시절 때 만나고 깔끔하게 헤어지기라도 하던가, 유부남이 돼서 만나는 건 너무 양심 없는 짓이지. 미애 걔도 유부남인데 남자한테 투파 던지는 것 자체가 제 정신이 아닌 것 같고, 난 둘 다 정신병자라고 본다. 애초부터 엮이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내가 귀엽고 엮어준 셈이니까 내 잘못이야.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이 안아줄게요. 나도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한번 알아보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최선을 다해줄게요. 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때는 웃긴 게 진실로 말해 진철이를 원망했어요. 어차피 그런 사람을 소개시켜 줬다는 것이나 사실대로 불륜을 이야기해 준 것도 모두 분해서 화가 나네요. 차라리 몰랐다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날부터 제 인생은 평화롭던 것에서 지옥으로 변해버렸고 더 이상 남편을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남편을 마주하자마자 나는 손에 있는 물건을 벽에 던지며 외쳤어요. 왜 그랬어? 왜? 갑자기 소리를 질러 그 여자가 그렇게 하게 됐는지. 좋았나 나에게 미안한 것도 없었어. 어떻게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아, 제발 진정 좀 해서 말로 해봐. 지금 내가 말로 얘기하게 생겼어. 내가 불륜을 저지른다는데 남편한테 왜 그랬냐고 몰아세우고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울부짖고 남편은 그런 상황에 오히려 화를 내며 자신을 못 믿느냐고 자기도 이제 지쳐서 믿기 싫으면 믿지 말라고 집을 나가라고 버렸어요. 그리고 연락이 두절됐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한 번에 끊었다고요. 잘못한 건 그쪽인데 왜 내가 상처를 받아야 하는 건지, 왜 이 모든 시련을 내가 다 견뎌야 하는지 억울하고 속상해서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나중에는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공상 밖에 술을 마시고 있는 동안 그 두 사람은 사랑을 속삭이고 있겠지. 나 같은 건 안중에도 없겠지. 그때 나는 점점 미쳐가고 결국 거식증까지 걸려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그 과정에서도 남편은 나를 거들떠도 보지 않았고 이미 들켰다는 거임을 알았어요. 들대로 되라는 식으로 아주 당당하게 굴더라고요. 그럴 거면 나랑 왜 결혼했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이미 신뢰는 깨져버렸고 더 이상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 되어버린 후 이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결혼을 진행하면서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모든 상황을 마무리한 후 헤어지자는 직전의 순간 남편에게 진심을 다해 물어봤어요. 아직도 궁금해요. 왜 그랬는지 대체 알려줄 수 있니? 날 사랑했니? 그렇지. 그래서 결혼 생활을 끝까지 이어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항상 자기대로 되지 않는 법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분명 실수로 인식했고 자책했고 내게 미안함을 느꼈지만 그 이후로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변해가더라고요. 늦었지만 미안해. 내가 나의 마음을 너무 늦게 깨달았어. 내 삶을 제대로 망가뜨리니 어떤 기분이 드는지 느낄 수 있니? 미안해요. 해야 할 말이 많지만 이 사태는 울분을 샀다 행복해지길 바래. 진심으로 말해 만약 그 인간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제 인생이 다르게 전개되었을까요? 적어도 이렇게 큰 상처를 입지 않았겠지요. 적어도 때리고 싶은 마음으로 매춘부를 찾아간 적도 있어요. 회사까지 찾아가서 나오라고 말했더니 매춘부는 매우 당당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날카롭게 맞섰다고 합니다. 여기 회사인 걸 모르시더라도 공과사는 지키시길 바랍니다. 공과사를 혐오하는 현명한 분이 남의 가정을 파괴했다고 합니다. 남의 남자를 빼앗는 건 범죄라고 부모님이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절차를 밟고 계신 가운데 이런 행동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지 않나요? 이미 끝난 일에 대해 뭘 해야 할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이유라는 것을 알아. 내 인생을 어떻게 책임질 건지, 너를 통해 망가진 내 삶을 어떻게 보상할 건지 말이야.
저 때문이라고 정말 생각해? 그럼 왜 원인을 남에게 돌려? 혹시 억울하거나 화가 나면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가 노력해야 하는 것을 모르거든. 내게서 오는 노력이 없다면 왜 나를 탓하느냐? 나는 노력했고 후회하지 않아. 그러니 너도 좀 노력해보라고. 어이가 없네. 지금 내 탓이라는 거야? 상간녀 주제에 남의 남편을 빼앗는 노력을 뭐가 자랑이라고 짓거려? 너 신혼여행도 일부러 따라갔지? 스토커처럼 졸졸 쫓아다녔다며 출장이 아니고 따라온 거지. 맞아요. 오빠한테 선전포고하고 싶어서 따라갔어요. 왜요? 아, 그거 알아요. 신혼여행지에서 오빠랑 저랑 둘이서 꽤 자주 만났어요. 그쪽이 모르는 역사가 꽤 있는데. 야, 너 말 다 했어. 제대로 미쳤네. 정신병원에 있어야 할 년이 회사에 있네. 어떻게 남의 남자를 빼앗느냐 말이야? 제정신이니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에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제가 그쪽보다 먼저였어요. 오빠와 나는 아주 오랜 사이인데요. 오빠의 21살 모습을 완전히 알고 있는 것이 나라고요. 중간에 끼어든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네요. 흥분해서 일어나 상간녀를 때릴 뻔했지만 로비에서 경비원이 쫓아와서 말려주더군요. 그리고 나는 초라한 모습으로 회사 밖으로 쫓겨났어요. 그 후로는 상간녀를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었어요. 달콤했던 결혼 생활이 허무하게 끝나서 한동안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했어요. 우리 집안은 전반적으로 초상집 분위기였어요. 가끔 진철이를 통해 전 남편의 소식을 들었었지요. 그곳에서는 나가서 속상해할까봐 감출 것 같은 느낌이었지만 나는 궁금해졌어요. 여전히 잘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두 사람은 세기의 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듯한 모습으로 SNS에 계속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분노를 억누르며 살아왔습니다. 제발 망해라. 계속 기도했지만 하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마치 나가 방해하는 존재인 것처럼 그들은 아주 아름답게 사랑을 키우고 있었어요. 나중에는 그들의 소식을 차단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더러운 인연은 끝내고 새로운 시작을 결심했으니 이참에 해외로 떠나기로 했어요. 날 떠났어요. 그곳에서는 일을 하며 경력을 쌓았어요. 또한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소식을 완전히 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니 마음이 조금 나아졌어요. 계절이 지날수록 점점 나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역시 시간은 치유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오랜만에 진철이를 만났어요. 그는 저에게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너를 혹시 전 남편 쪽 소식이 궁금해? 아니요. 완전히 단절되어 살아가서 그쪽 소식은 전혀 없어요. 왜냐면 둘이 헤어졌다고 그토록 눈물을 흘리며 사랑했는데요. 지들도 별거 없었나 보네. 결혼할 것처럼 굴더니 청첩장까지 딱 찍고 헤어졌나 보더라고. 이유가 뭐냐고? 헤어진 이유와 이것도 진짜 웃긴 게 미애가 바람을 폈나 봐. 다른 남자랑 만나고 있더라고. 꽤 괜찮은 놈으로 갈아탄 것 같던데. 얼마 전에 모임 나와서 뻔뻔하게 자랑까지 했다고 하더라. 걔도 진짜 엉망진창으로 사는구나. 그러게 불륜의 양다리까지 아주 가지가지 했더라. 어쨌든 지금 만나는 남자만 불쌍하게 된 거지 뭐. 내가 볼 땐 형건이 조만간 너한테 연락할 걸 나한테 소식 물어보더라. 만약 연락 오더라도 절대 받아주지 마. 요즘 너한테 미련 남은 것 같더라고.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전 남편에게 잘 지냈냐는 문자가 왔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투명한지 그때까지는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던 사람이 순식간에 제 손바닥 위로 들어왔던 상황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그날 밤에 전화를 해와서 울먹였다. 잘 지냈어? 해외에서 일하고 있다는 소식 들었어.
가끔 생각났거든. 그때 내가 너무 매정했던 것 같아서, 소중한 사람한테 상처를 줬던 것 같아서 내내 마음 아프고 후회됐어.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싶어. 전화 좀 그만할래? 너 때문에 중요한 전화를 못 받고 있잖아. 내 사과 받아줄래? 사과 받고 싶지 않고 더 이상 말 섞고 싶지도 않아. 말 다 했니? 그럼 끝낸다. 저기, 나 진짜 죽도록 후회했어. 우리 한번 만나서 식사라도 할 수 없을까? 우리 너무 허무하게 헤어졌잖아. 하고 싶었던 말이 너무 많아. 그때는 죽도록 떼어냈는데, 이제는 다시 만나달라고 매달리네. 그 여자가 좋다면, 마음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면, 그 여자는 미쳤어. 내가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 아, 진작 알았더라면 상대도 안 했을 거야. 내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후회한 게 뭐냐면, 알아. 대학에 들어가서 그 동아리에 들어간 거야. 그 여자랑 인연을 맺은 것부터 잘못됐어. 그나마 너를 만나서 내 인생이 살만해졌는데, 나 자신이 멍청한 선택을 해버렸어. 내가 모든 것을 인정하고 사과할게. 그러니까 우리 한 번만 다시 만나면 안 되겠니? 이젠 정말 달라졌어. 예전의 나가 아니야. 믿어달라며 말하지 않을 거야. 그냥 옆에서 지켜주기만 해줘.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다 할게. 나 정말로 돌아가고 싶어. 요즘 그 생각 때문에 매일 잠도 잘 못 자.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줄래? 헛소리 하고 싶으면 집어치우고. 돈 주고 말할 거라면 다시 전화하지 마. 나 정말 너무 힘들어. 내 목소리 듣는 것도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좀 행복하게 살길 원해. 그때 모든 감정을 정리했다고 생각해. 웃지 마. 내 친구는 아직도 진행형이라고 하거든. 내 인생 어떻게 망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사람한테 다시 받아달라고 하는 게 친구니까. 너 같은 놈이랑 눈을 마주치기 싫어. 만나면 머리채부터 잡을 거야.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는데 분노가 가라앉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놈의 목소리를 다시 들으니 그때의 감정이 물밀듯이 밀려오더라고. 아마도 이 감정은 평생 동안 잊혀지지 않을 거야. 그리고 얼마 후에 진철이가 다시 연락했어. 그래. 내가 황당한 부탁을 받았거든. 무슨 부탁? 미혜 말이야. 그가 결혼한다고 했다. 그때 만난 그 남자와 나를 잡은 것 같아. 왜냐하면 해외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으로 친구가 별로 없다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 동아리 사람들 중에서 사위 바지 사람을 찾고 있나 봐. 어제 그가 나에게 연락했어. 결혼식 사회를 좀 보자고 권유했어. 왜 내게 사회를 보라고 했는지 나도 이해가 안 돼. 내가 동기들의 결혼식 때 몇 번 사회를 봐줬었거든. 아마 나 때문에 연락한 것 같아. 그런데 사회를 봐줄 정도로 친한 사이는 아니야. 그냥 안 한다고 말하려고 했어. 하지만 결국 그래 하지 않았어. 이때는 왜 그렇게 대답했는지 모르겠어. 본능적으로 이게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 브랜드 회사 앞에서 그날 있었던 상간녀로 불리웠을 때 느꼈던 수치와 창피함의 기억이 돌아왔어. 떠올랐어요. 어쩌면 상간녀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반쯤 미쳐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내가 그 결혼식에 찾아가도 될까요? 나 도저히 가만히 못 있겠어. 복수하고 싶어졌어. 본초 등장이라도 하면서 불륜 사실을 밝히려고 그러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거 몰라요? 고소당하는 게 뭐가 어때서? 나 그 여자 망신주일 수만 있다면 교도소에 가서 올 수 있어. 결혼식을 망치게 하더라도 그럼 나로 인해 당한다 하더라도 절대 그냥은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내 남편을 꼬셔서 가정 파탄 내는 상간녀가 이렇게 쉽사리 도망칠 수는 없겠지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잘 먹고 잘 살겠다는데
축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데요. 전달할 수 있을까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작전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중간에 등장해서 난동을 부려볼까? 전단지를 만들어 신랑 신부 사진 위에 붙여놓을까? 흰 드레스를 입고 신부 옆에서 기념사진을 찍어볼까? 꽹과리를 들고 가서 신부 입장 때 도와줄까도 생각해봤어요. 다양한 아이디어로 골탕을 먹일 생각을 하면서 오랜만에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체면 따윈 필요 없었어요. 제가 당한 대로 상간녀도 똑같이 당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상간녀의 결혼식 당일이 되고 막상 결혼식장을 향하려고 하니요. 떨리고 긴장되었지만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기회는 오늘뿐이라는 생각을 하니 용기가 생겼어요. 예식 시간까지 조용히 기다린 후 신랑 입장 시간이 다가왔을 때 진철이가 마이크를 잡고 사회를 보며 시작했습니다. 모든 하객들이 조용히 숨죽이고 기다리던 그 순간에 진철이는 저와 눈빛을 교환하고 있었어요. 오늘 신랑과 신부 두 사람의 앞날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쯤 많이 긴장하고 있을 신랑의 모습을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예식이 시작되자마자 신랑이 용기를 내며 입장했고 뒤에서 상간녀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어서 입장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달려가서 한 대라도 때리고 싶었지만 더 큰 복수를 위해 제 차례를 기다리기로 했어요. 신랑이 입장한 후 신부의 입장이 코앞에 다가왔을 때 진철이가 외쳤습니다. 신부 입장 전에 처가 입장하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하객들이 수근대기를 시작했습니다. 상간녀는 입장하려 하지 않고 당황한 듯이 두리번거리고 있었죠. 저는 매우 당당하게 버즐로드로 걸어갔습니다. 모두 주목을 했고요. 순식간에 떨림이 느껴졌어요. 사회자인 친구가 마이크를 건네주었고 그제야 비로소 폭로의 장을 열 수 있었습니다. 스태프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곤란해하고 있었죠. 사건이 순식간에 일어났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막을 틈이 없었습니다. 내가 바로 이것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안녕하세요. 신랑 주미애 씨와 매우 특별한 관계인 사람으로서 축하 인사를 전하러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아직도 주미애 씨를 처음 만났을 때의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라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랑이 되어 결혼식을 올렸을 때 미애 씨는 내 남편을 따라 신혼여행지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녀는 제 집 남편이었던 유부남을 쫓아왔고 정말 열정적으로 유혼된 남편을 유혹했습니다. 결국 술자리에서 제 남편을 유혹하는데 성공한 미애 씨는 그날부로 성공한 상간녀로서 살아가게 되었죠.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며 저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남편의 휴대전화를 몰래 빼내어 문자를 보내거나 둘의 사진을 얼굴만 자르고 SNS에 대담히 올리기도 했어요. 그 결과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국 제 남편은 두 집 사이를 오가면서 결국 주미 씨의 집에 끌려가 저를 버렸습니다. 화가 나서 주미혜 씨를 나무랐더니 오히려 그녀는 쟤를 비웃었어요. 남편에게 빼앗긴 지타스라는 이름의 여자가 있었어요. 그녀는 제 자신에 대해 반성하라고 요구했고 그래서 제가 반성하고 스스로를 나무렸어요.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들의 사랑을 축복했어요. 가장을 파괴할 만큼 사랑한다고 했는데 이럴 일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더 사랑하고 결혼해야 한다고 응원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매우 격렬하고 열정적으로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헤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게다가 헤어진 이유는 주미의 배신이었어요. 새 전 남편을 버리고 새로운 남자에게 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그리고 그녀는 현재 자리에서 결혼식을 거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제 결혼 생활을 파멸로 이끈 계모가 이 순간 모든 과거와 추가되어서 과거에 없던 일인 것처럼 청결한 척하며 순백의 신부로 거듭나려는 저 여자가 순진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가정 파탄 범위임을 믿을 수 있습니까? 혹시 신랑분께서 주미혜 씨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유부남을 만나서 자신과
저울질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의 주인공인 신부에 대해 전혀 모른 채로 이 자리에 서서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다고요? 가지고 있는 증거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노트북에만 증거가 많아서 메모리가 부족해져서 맘껏 공개하겠습니다. 스태프들이 다가와 말을 걸며 혼란을 줄이고 있습니다. 일부인들이 제 마이크를 빼앗으려고 했지만 진철이와 다른 동료들이 도와주어 그들을 겨우 막아냈어요. 덕분에 중요한 말들을 다 할 수 있게 되었죠. 중요한 불륜 증거인 메모리 칩을 신랑에게 건네며 빠르게 퇴장했습니다. 당연히 결혼식장은 혼란스러워졌고 신랑 쪽 어머님이 혼절하셨고 신부 쪽 어머님은 눈물만 흘렸던 걸 기억해요. 그리고 둘러보니 신부가 도망쳐 버렸고요. 제가 일을 망친 정도에서 도망가고 싶었겠지요. 홀가분한 마음으로 예식장을 나온 뒤 이하 생략. 진철이의 연락을 기다렸다가 곧바로 연락이 왔는데 결국 결혼식이 취소되었어요. 신랑은 얼굴이 빨갛게지고 소리치고 욕을 했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객들도 처음에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속 자리에 있었지만 나중에는 하나씩 떠나기 시작했어요. 신부 쪽은 하객들에게 사과하고 머리를 숙이며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난장판이 되어 버렸어요. 그 사이에 미애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어디론가 도망가 버려서 드레스 업체 직원들이 찾느라 크게 애를 썼어요. 아마 지금쯤 수습하느라 힘들고 있을 거예요. 아무튼 고마워. 이제 좀 억울함도 사라졌어. 어느 정도는 나도 너에게 죄의식이 좀 있어. 어젯밤은 조금 어색했지만 오늘 내 덕분에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어. 그런데 그날 밤 전 여자친구가 갑자기 전화를 해와서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도발적으로 욕설을 내뱉더라고. 나는 침착하게 대응했지. 오늘의 주인공, 왜 나한테 전화했어? 넌 정말 괜찮니? 명예를 해치는 소리 하지 말아줘. 내가 내게서 콩밥 한 그릇을 주겠다고 했으니 각오해. 나는 콩밥을 좋아해. 너는 명예를 해치면 고소하기보다 더 심한 행동을 할 수 있겠어. 회사의 스캔들을 터뜨린다든가. 정말 미쳤어. 그깟 감옥에 가야겠어. 나는 여기 못 남을 것 같아. 인생을 망칠 수 있는 거라면 지옥에도 갈 수 있는 사람이야. 너랑은 잘못 건드렸어. 내가 얼마나 퉁명스러운 사람인지 모르겠지. 내 인생은 내게 제대로 망했다고 생각해. 상간녀 때문에 가정이 파탄났어. 어디 제정신일까? 이게 끝이 될 줄 알았어. 이제부터 시작할 때야. 이 여자야. 패배자 주제에, 나의 남편에게, 제 스스로에게 보호하지 못한 주제에. 그러니까 나는 패배자야. 패배자 덕분에 결혼식은 파토났고, 어때? 지금 내 손에 내 불륜 증거들이 넘쳐나고 있어. 절대로 지울 수도 없을 거야. 지워지지 않을 거야. 평생 당신 곁에 따라다닐 거야. 그리고 명예훼손에 대해서 너한테 훼손 당할 명예가 있는 것 같으니 나는 단 한치의 거짓도 없이 진실만을 얘기했는데 그게 문제가 되었어. 오히려 너가 신랑 쪽을 기만했던 것 같아. 과거를 숨기고 결혼하는 것 역시 혼인빙자가 아니니 유부남을 뺏으려고 안달냈던 것, 계약직인데 정규직이라고 속인 것, 부모의 직업을 뻥튀기 한 것, 재산을 속인 것, 양다리였던 것, 전부 그쪽 신랑이 모르고 있던 눈치던데. 내가 너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어서 놀랐지. 이상하게 너에 대한 정보가 자꾸 귀에 들어오더라고. 내가 진정한 친구로 생각하는 동아리 사람들 전부 내 편일까? 그 사람들이 너의 결정까지 전부 감싸줄 거라 생각해? 착각하지 마. 너는 가족들은 물론이고 지인들한테 버림받았어. 불륜을 저지르고 양다리를 걸치는 쓰레기 같은 인간을 받아줄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말야. 이제야 알겠니? 패배자는 내가 아니라 너야. 내가 더 미치게 보고 싶어 하면 마음껏 도발해. 억울해.
아무 문제 없는 결혼식에 왜 난입을 한 건데? 왜 우리 부모님 앞에서 그딴 짓을 벌인 건데? 우리 부모님은 죄 없잖아. 아무리 그래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거야. 너만큼 나도 억울하고 화가 나. 나만 불효녀가 되어 부모님께 상처를 주고 있는데 너만큼 힘들어. 넌 파혼만으로 끝나지만 나는 이혼을 당했다고. 내 고통을 이해하려면 아직 멀었어. 내가 정상을 벗어난 행동을 보여줘서 상간녀로 인식됐을 때도 뒷걸음질을 쳤다. 그리고 며칠 후 너는 분이 풀리지 않고 내게 화를 풀었어. 나에게 책임을 물어. 결혼식이 파토난 탓에 위약금 폭탄을 내게 맞게 해서 그 돈을 요구하는 거야? 내가 준비한 대답이 있었을까? 팔짱을 끼며 고집을 부렸다. 도리를 당한 사람이 위약금을 지불하는 것이 맞다고 말하는구나. 따라서 그쪽에서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제 인생에 더 이상 피해를 주지 마시고 위약금만 일부를 주면 저도 여기서 일을 마무리하고 끝낼 것입니다. 꽤 도전적이시군요. 돈까지 요구하다니요. 어쨌든 그쪽 때문에 제 결혼식이 취소된 것이죠. 책임져야 합니다. 그럼 너 때문에 망가진 내 결혼 생활은 어떻게 책임질 건가요? 돈으로 책임질래? 그건 책임짓잖아요. 법적인 면에서 이미 끝난 일이잖아요. 이제 해주세요. 그래요. 법적으로 대응할 거면 저도 법적으로 상간녀가 본처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겠죠. 지금은 나에게 겁주시고 위약금을 낼 돈조차 없다고요? 아주 마음이 급할 것 같습니다. 들었던 소문으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돈까지 퍼주며 결혼식을 성대하게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신랑 등의 빨대를 꽂을 생각만 했을 텐데 제가 나머지 때문에 결혼식이 파티난 것을 생각하니 얼마나 억울할지 상상이 됩니다. 그 마음을 이해한다는 말은 아닌데 내가 애초에 내 남편을 빼앗아 갖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모든 것의 책임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지만 인과응보란 말도 모르겠군요. 어쨌든 저는 대가를 치르는 것으로 생각해요. 법적으로 마무리된 것은 넘기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그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끝났습니다. 저에게는 과거라고 말해주는 게 좋겠네요. 그때는 제가 철이 없었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어요. 그냥 실수였다는 거요. 아니라고요.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괴롭히실 건가요? 지겹지 않으세요? 이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똑같이 보복하는 게 진정한 복수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입고 털어버리는 게 최고의 복수예요. 내가 이렇게 나한테 와서 구는 걸 보니 내가 내 방식대로 복수한 것 같아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를 지경이에요. 나는 이 순간을 꿈꿔온 거든요. 남자에게 버렸거나 돈 때문에 서러워하고 상간녀로 낙인 찍히는 걸 얼마나 기다려왔는데. 이 기회면 더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그쪽에게 진짜 소름 끼치는 거 알잖아요. 추악한 과거를 숨기고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현모양처로 살려고 했던 네가 더 소름 끼치는 것을 알잖아. 상간녀는 그날 그렇게 아무런 수확도 얻지 못한 채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상간녀를 만날 수 없었어요. 제 자신도 바빠서 상간녀를 신경 쓸 틈이 없었지요. 결혼식을 제 손으로 파도난 후에야 좀 상간녀와의 다소 짙은 인연을 끊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제 인생을 망친 여자에게 복수를 해준 것 같아서 나름 후련했습니다. 남편한테 버려지는 것 자체가 자랑거리도 아니었는데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현재 생각하면 부끄럽고 치욕스러울 만한 일인데 그때는 어떤 용기가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 과정에서 제 인생에서 가장 미친 짓을 저질렀고 말았나 봐요. 아마도 그 당시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은 아직도 저를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사실 하객분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멀리서 오셔서 시간을 내어서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소중한 시간을 망치게 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미안합니다. 하지만 그분들도 제 억울함과 분노를 이해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진심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저를 아직도 회자되고 기억해 주는 것 같아 정말 고맙습니다. 그 일은 동기들 사이에서 아직도 유명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그때 저는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해외 출국을 앞둔 상황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후 제가 다시 해외로 나가 일을 이어나가면서 소중한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간소한 결혼식을 올렸더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누구보다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요.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지겹다고 생각했고, 다시 누군가를 만나지 않겠다고 선언했었는데, 살면서 좋은 인연이 생겨서 그냥 됐더라고요. 상처를 주었던 한 사람 때문에 사람 자체를 미워하게 되었다면 아마 그것보다 더 불행한 일도 없을 것 같아요. 그 상처 주는 사람이 지금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 궁금할까요? 그 여자의 소식은 끊어진 지 꽤 오래됐더라고요. 벌써 몇 년이 지났으니 그 사람은 잊혀질 테니까요. 회사를 그만두고 침묵하며 살아갔다는 것이 그 여자에 대한 마지막 소식이었어요. 퇴직금을 받아 파혼 비용을 감당한 후 잠적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전화번호까지 바꿨다고 들은데요. 제 눈에 띄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을 거예요. 이런 행동을 즐기는 여자가 이제는 동아리 모임에 나오지 않고 잠적했다니 정말 숨어 사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제 열정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져요. 그 여자가 제 남편에게 집착했던 것처럼 나도 그 여자에게 과도하게 집착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그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 새 출발을 하니 마음이 자연스레 너그러워진 것 같아요. 어차피 그 놈은 바람피운 놈이었고 애초부터 내 인연이 아니었던 놈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오히려 일찌감치 인연이 아닌 놈과 헤어질 수 있었다는 게 다행인 것 같기도 하네요. 덕분에 만족스러운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결국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자라는 말이 있죠. 비록 그때는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지만 지금은 웃는 날이 더 많아졌으니 제가 이긴 거겠죠. 적어도 호랩이 마냥 초라하게 혼자 살고 있는 전 남편의 인생보다는 제 인생이 나은 게 확실한 것 같아요. 이렇게 웃는 날이 계속됐으면 좋겠고 어떤 고난과 시련이 오더라도 계속하여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돼요. 한번 상처받았던 게 굳은 살이 돼서 더 단단해진 기분이 들어요. 제 인생도 그만큼 성숙해진 거겠죠. 앞으로 더 성장할 제 인생을 기대하며 이만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다음에는 밝은 소식을 전해올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